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사회정책과 사회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교재 496페이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입니다. 실시배경. 자, 농민생활 안정이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민본주의, 그래서 유교적인 왕도정치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농본정책, 농업 근본정책이죠. 절대 다수의 백성인 농민 생활의 안정이 필요했고요. 자, 양반 지배 신분 질서 유지. 어떤 거냐면 농민이 몰락하면 지배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양반 중심의 봉건적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성리학적 명분으로 입각한 사회 신분 질서 유지와 농민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사회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의 뭐 현대 사회처럼 뭐 국민의 복지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행복 추구 이런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농민의 생계를 보장해서 양반 중심적인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농민 생활의 악화와 몰락이다. 농민 생활 악화에서 조세와 역에서 세금 부담이다. 당시 농민들은 무거운 조세와 요역의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자, 세력가의 수탈, 자, 관리 또는 양반, 그리고 지주 에서 보시면 자, 권력자나 세력가에게 수탈을 당하기 일쑤였다. 자, 이래서 농민 몰락, 이들은 전후 소장농이 되거나 자, 노비나 유민에서 신분이 더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유민은 거지예요. 자신에게 부과된 역을 피하기도 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가거나 노비가 되거나 뭐 이랬다는 거죠. 자, 농민 안정책 태도. 이러한 농민의 몰락은 곧바로 국가의 안정과 재정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농민 수가 감소하면 농사질 인구가 감소하고 그 어떻게 돼요? 세금을 못 걷는 거죠. 노비의 경우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유민의 경우에는 다 거지니까 돌아다니니까 세금을 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됩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사회책. 자, 보시면 국가는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겸병, 이 토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걸 억제하고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세 감면,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를 덜어주기도 했는데 소극적이란 말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당시에 당시 양극화죠. 당시 빈부격차, 양극화, 당시의 양극화 대책 어떤 거요? 토지의 재분배 혹은 뭐 토지 제도의 개혁 이런 건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그 다음에 조선 넘어갈 때 토지제도 개혁을 했죠. 과전법 한 다음에 이후에 과전법 시스템이 붕괴하고 농장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그 고려 말에 과전법 했듯이 또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체로 능동적,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뭡니까? 미봉체인 거예요. 언발의 오줌누기죠. 자, 그래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뭡니까? 가장 적극적인 대책은 뭐냐? 토지의 재분배다. 재분배죠. 자, 토지제도의 개혁이 가장 적극적 형태의 개혁인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사회제도. 자, 환국제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고구려 진대법을 계승. 고려시대의 의창제입니다. 의창제인데 조선시대 가서 뭡니까? 명칭이 환국제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선시대에 뭡니까? 15세기에는 mov니까? 의창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뭡니까? 의창이 담당하다가 무이자니까 뭡니까? 나중에 쌀이 부족해져요. 뭐 쌀이 썩거나 뭐 중간에 꺼주고 갚고 하는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해서 뭡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뭡니까? 16세기 때 뭡니까? 상평창. 원래 상평창이 이걸 하는 기후가 아니죠. 상평창이 뭡니까? 10분의 1의 이자를 받고 뭡니까? 이걸 떠안아요. 그래서 뭡니까? 조선시대. 여러분, 고려시대의 경우 뭡니까? 이 춘대 추납을 의창만 했어요.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했는데 조선시대가 어떻게 돼요? 의창과 상평창이 뭡니까? 모두 춘대 추납을 합니다. 그래서 의창과 상평창이 모두 춘대 추납하는 뭡니까? 요 조선시대 때 춘대 추납하는 제도 이름을 환국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했고요. 운영은 춘궁기에 봄에 어려울 때 빈민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기에 원곡만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처음엔 무이자예요. 자, 의창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환국제도는 의창이에요. 자, 원래 환국제도는 15세기까지 뭡니까? 고려시대랑 마찬가지로 의창이 했습니다. 근데 빌려주는 원곡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원곡이 부족해져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16세기 때 상평창이 떠났습니다. 물가를 조절하던 상평창이 의창과 마찬가지로 춘군계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 그래서 추수기에 원곡과 원곡의 감소분에서 뭡니까? 추가해서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더 거두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변질된 건 뭐야? 상평창이 고리대화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농민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려는 게 원래 그 제도의 취지인데 탐과 논리들, 부패한 관리들이 뭡니까? 이걸 고리대로 변질시켜서 착취를 했다. 오히려 농민 생활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사창제도입니다. 자, 의창과 상평창이 누가 한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 공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자, 문종 때 제도적으로 실시된 사창의 진퇴은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민간에서 한 게 사창입니다. 자, 목적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 실시된 이 사창 제도는 양반 지주들이 향촌의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세조 이후 사창국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요. 운영자는 뭡니까? 이 사창의 우두머리 사장의 농간 등 폐단으로 성종 때 폐지됩니다. 자, 요 뭡니까? 그래서 사창제도의 변화 뭡니까?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세종 때 시범적 실시하다가 그 아들 문종 때 제도화합니다. 세조 때 전국적 실시하다가 성종 때 이걸 없애요. 없애고요. 나중에 다시 부활합니다. 자, 굶주린 사람을 구휼하는 법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의료시설, 자, 해민서입니다. 고려시대 해민국을 계승한 제도, 일반 백성의 진료를 담당합니다. 자, 활인서, 자, 태조 때 고려시대 법제에 따라 동서대비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와 유랑민, 노숙자예요. 노숙자, 거지, 노숙자, 거린, 노숙자, 자, 구휼하도록 했다. 그래서 태종 때 동서 활인원으로 계칭, 이후 세조 때 활인서가 됩니다. 사람을 재활시키는 기구란 뜻이에요. 자, 다음에 대생원, 태조 때 조준건이로 설치한 서민의료기관입니다. 약제의 보급과 의료서적, 출판, 의료요원 양성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현재 종로에 재생원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뭡니까? 이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시설 한입니다. 소극적 시책. 이러한 사회시설은 당시 농민 문제에 대한 뭡니까? 근본적 대책은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적극적 근본적 대책이 어떤 거야? 토지 제도의 개혁 같은 이 과감한 개혁인데 그런 건 안 한 거죠.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만 보장해 준 겁니다. 농토에서 농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오히려 정부는 호패법, 오가작통법, 뭐야? 농민 통제의 강경책입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농토로부터 농민의 이탈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자, 요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법률제도. 자, 법률제도 특징 보시면 조선시대는 관습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한 고려시대와 달리 경국제전,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게 있어요. 자, 민법과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형법이다. 특징, 민법과 더불어 조선시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그래서 조선의 법률 중에서 가장 중시됩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운영입니다. 형법은 경국대전의 2호 예병 형공 6전 체계인데요. 형전이 형법이에요. 이 형전에 정비돼 있으나 해당하는 형전의 조항이 내용이 적어요. 쇠락해서 실제는 뭘 따라가? 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라갑니다. 대명률.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대명률 읽어보시고요. 자, 중대범죄. 자, 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취급된 건 반역죄.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강상죄. 강상죄가 뭐냐면 폐륜범죄예요. 유교적인 도덕에 어긋난 범죄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뭡니까? 뭐 아들이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요. 뭐 아들이 뭐 무슨 뭐 엄마를 뭐 살해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강상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뭡니까? 연좌제. 자, 범죄는 범인은 물론 부모, 형제, 처자가 함께 처벌됩니다. 이걸 함께 처벌하고요. 지역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됩니다. 자, 고을의 수령은 낮은 근무 성적을 받거나 파면됩니다. 자, 형벌의 종류는 태장복. 이건 지방관이 할 수 있습니다. 태형, 장형. 때리는 거죠. 도형은 일종의 뭡니까?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은 유배지 보내는 거고 사형은 죽이는 건데 유형과 사형은 뭡니까? 중앙의 심판을 받습니다. 5종이 기본적으로 시행됐다 해서 이 5종은 고려시대의 법률과 같아요. 5형책입니다. 자, 민법. 민사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은 경국대전을 따랐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반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책사와 수령, 지방관이 지방의 관습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요.
그다음에 민법. 민법 뭡니까? 지방관이 관습법이 뭐냐면 그 해당하는 동네 재판 기록 판례예요. 예전에 이렇게 판결을 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고요. 자, 소송 내용. 초기에는 뭡니까? 노비랑 관련된 소송이 많아요. 이 노비가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뭡니까? 15세기 이러다가 나중에 중기 이후, 16세기 이후부터 뭡니까? 이 풍수가 발달하면서 뭡니까? 명당 자리에 뭐 무덤을 묻으면 그 집안이 흥한다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묘지에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데 발생하는 뭡니까? 산속 문제입니다. 어떤 거요? 아, 저기 명당이야 할 경우 어떤 거야? 파묘, 무덤을 파는 다음에 자기 조상을 묻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묘자리가 누구 묘자리냐 해서 뭡니까? 싸우는 게 뭡니까? 묘자리 문제. 이게 산속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법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풍수하고도 연계가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뭡니까? 가장 유명한 산송이 뭐냐면 파평윤씨. 엄청난 명문 가문이죠. 파평윤시대 뭡니까? 청송심씨입니다. 조선시대 때 뭡니까? 왕비를 많이 배출한 엄청난 명문 가문인데 이 파평윤씨 그러니까 무덤이 윤관의 무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윤관 파평윤씨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파평윤씨의 이 무덤에 청송심씨의 이 무덤이 이게 뭐 침범해서 싸웠다. 이게 이 엄청난 명문 가문끼리 이거 뭡니까? 산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뭡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돼요. 현대 와서 해결된 거예요. 뭐 파평윤씨 문중에서 뭡니까? 뭐 이 선산이나 뭡니까? 이걸 뭡니까? 국가에 기증하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현대에 와서 겨우겨우 해결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산송입니다. 자, 상속법. 자, 보시면 이건 별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운영은 경국대제의 형전에도 상속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형전에 있어요. 이거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국대전에 있는데 상속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법. 그래서 뭡니까? 지방의 관습법 따른 게 판례인데 민법. 지금의 민사재판 중에서 뭡니까? 상속만 뭡니까? 종법을 따라가요. 자, 일반적으로 뭡니까? 민법은 그 지방관의 관습법을 따라가는데 상속만 예외적으로 뭡니까? 유교적인 종법이에요. 유교적인 가족법이에요. 유교적 가족법. 가부장제에 근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그래서 뭡니까? 상속은 관습법을 따랐다. 그 지방에 있는 뭡니까? 재판 기록과 관계가 없는 거지. 이건 유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뭡니까? 가부장적인 뭡니까? 가족법이 종법이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이거는 관습법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조상의 제사와 노비 상속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 다음 특징,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념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종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중국 주나라 때 적장자 상속제 확립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조선사회를 지탱한 중요 원리입니다. 그 다음 사법기관입니다. 특징,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되어 있다 해서 지방관이 다스리고 재판도 하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행정관이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나중에 이게 가보개혁 때 분리돼요. 자, 지방관 중심 운영이다. 지방관의 자율적 권한이 강해서 지방관이 대부분 사건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자, 중앙입니다. 형조. 자,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으로 복심재판기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방관이 재판한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때 뭡니까? 뭐 형조에 이의 제기한다거나 이런 거요. 자, 사원부다. 자, 그래서 상대 5대 백부 등이라 합니다. 이게 별칭입니다. 관리의 풍기 단속을 담당한 감찰기관이다. 그다음 뭡니까? 관리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건도 재판도 해요. 그래서 사헌부가 지금의 감사원인데 이 관리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도 합니다. 자, 의금부 국왕 직속 사법기구죠. 자, 왕묘에 따라 왕족, 양반 등 국사범, 국가 반역죄와 그다음 뭡니까? 강상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모다 할 때 이게 움직이는 거죠. 의금부가 뭐 특히 영모 같은 걸로 작동할 때 뭡니까? 이건 뭐 제어하기가 힘들죠.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누가 얘기할 때 뭡니까? 당신도 연루되었소? 이렇게 할 게 어떻게 돼? 누구 하나 뭡니까? 변호하다. 영모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누구 하나 변호 잘못하면 뭡니까? 같이 날아갈 수가 있죠. 의금부. 그래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구로 기능도 했습니다. 자, 한성부. 지금의 서울시청인데요. 지방관이 재판도 했으니까 수도의 치안과 일반행정입니다. 수도의 토지와 가옥에 대한 소송을 관장했다. 그다음 포도청, 집의 경찰청입니다. 자, 일반민, 도둑을 포박한다고 해서 포도청입니다. 일반민 치안과 각종 형사 민사 사건을 담당했고요. 그다음 장례원, 형조에 수속된 기구이다. 자, 노비의 장부와 소송 등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삼법사 이걸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자, 법을 다루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 셋을 꼽아라 해서 형조, 한성부, 사원부다. 대체 이걸 많이 내요. 시대에 따라 노비의 소송 문제가 중요시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장례원이 형조 대신에 삼법사에 포함되기도 했다. 묻는 건 이걸 많이 물어요. 이걸 많이 씁니다. 사원부, 한성부, 형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선의 사법기관 이게 삼법사, 의금부, 포도청, 장례원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요. 지방입니다. 관찰사와 수령. 지방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사법권을 관찰사, 수령이 가졌다 해서 이 지방관이 재판한다는 얘기고요. 앞에 얘기했던 부분과 겹칩니다. 중대사건, 사형과 같은 극히 중요한 사건은 중앙의 상부기관을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뭡니까? 자, 모든 백성은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자, 부당한 판결의 구제, 방법이다. 항소제기.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상부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문고 제도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 뭡니까? 격쟁. 격쟁이 뭐냐면 왕이 행차할 때 칭이죠, 칭. 뭐 꽹가리야 칭. 쨍쨍쨍쨍쨍 뭐 땡 쳐서 뭡니까? 멈추시고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해서 뭡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게 격쟁입니다. 임금이 행차할 때 꽹가리나 뭡니까? 징을 쳐서 뭡니까?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이런 것들을 좀 뭡니까? 이제 백성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는 왕이다 할 경우 뭡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왕이 행차할 때는 뭡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쨍쨍쨍쨍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영조가. 자,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게 뭐냐면 이게 뒤에 나오지만 뭡니까? 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이걸 태종 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흐지부지 없어지는데 후기 영조 때 뭡니까? 영조 때 신문고가 부활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영조 때를 더 많이 묻는데 그 어떤 거야? 이 신문고를 부활시킨 이유가 뭐냐면 영조가 행차할 때 뭡니까? 격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행차를 못하는 거야. 좀 가다 보면 꽹꽹꽹꽹 억울한 얘기 들어주세요. 들어준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또 꽹꽹꽹꽹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뭡니까? 영조가 이걸 부활한 다음에 자, 민원은 이쪽으로 통합해라. 격쟁하지 말고 신문고 부활할 테니까 여기 얘기해라.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목적. 이러한 제도들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므로 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보시고요. 이건 예전에 정리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향촌사의 조직과 운영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보시면 조선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 중 뭡니까?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맞는 거요. 자, 사창의 질책은 국가기관에서, 의창과 상평창의 환곡제들은 주민자치적 운영된 것이다. 해서 국가가 했냐 민간이 했냐 이건 바뀐 거죠. 이렇게 많이 냅니다. 이건 아니죠. 자, 정부는 농민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려고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을 실시했다. 자, 오가작통법과 호패법은 뭡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제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농민에 대한 뭡니까? 강경한 억제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법기관 사원부와 의금부에서는 정치적 사건, 한성부에서는 수도의 일반 행정과 토지 가옥에 대한 소송, 장례원은 노비 소송을 관장했다. 그래서 이게 답이죠. 자, 향촌사회는 고려의 향소부국도 자연촌과 함께 유지했다. 아니죠. 향소부국 뭡니까? 이거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방제도 할 때 얘기했죠. 이건 조선시대 때 정책적 없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리제도 등을 편성했다. 이 답이 3번이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법률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예요. 자, 반역죄와 강상죄의 경우 연좌제가 시행됐다. 맞고요. 형벌에 관한 사항은 뭡니까? 당률이 아니고요. 앞에 얘기했죠. 형벌에 관련된 건 대부분 뭐야? 대명률, 명나라의 율법을 따릅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민사소송의 경우입니까? 초기에는 노비랑 관련된 소송이 많아요. 15세기엔 노비랑 관련된 소송이 많다가 나중에 16세기 때 묘자리 분쟁, 산송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관찰사와 수령이 뭡니까? 해당하는 지방관이 관할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고요. 형벌은 태장, 도유사의 5종이 기본적 시행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자, 다음 뭡니까? 향촌사의 주식과 운영 뭡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